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여러분은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예쁜 꽃을 보면 우리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꽃이 우리 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꽃 중에서도 목화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목화로 만든 면은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수건도 있고 면봉도 있고 이불이나 담요에도 있고 옷도 만들고 지폐도 만들고 헤어젤이나 치약에도 그 성분이 있고 참치캔을 만들 때는 면실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면화와 광주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2020년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09년, 2017년 기획전시회 도록을 참고했습니다. 면화는 광주와 정말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임원 경제지 예규지 권하를 보면 전라도 188여 개 시장의 거래 품목에는 한결같이 면화와 직물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이 직물의 가장 큰 원료인 면화의 주산지였기 때문입니다. 목화는 기후 조건상 남도에서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전라도에서도 노령산맥 이남 지역이 주산지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 목화를 한반도에 들여왔고 이것을 재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전래된 목화 품종 중 하나가 다면인데 차와 비슷한 다갈색이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래면은 이 수확량이 적고 섬유가 짧고 또 질기지 못해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목화나 무명의 형태로 판매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간해용으로 소비되었기 때문에 재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라도의 장터에는 목화와 무명배가 많았습니다. 함경도의 명태가 우리 전라도에 들어온 것도 이 목화 덕분이었습니다. 영조실록 22년 5월 6일자의 기록에 따르면 북병영에는 목화가 없어 그 지역 백성들은 모두 개가죽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함경도는 기후 조건으로 인해 목화 재배가 불가능해서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남부지방에서 나오는 목화와 무명에 의존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북부지방에도 목화 재배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나쁘지만 북부지방의 의류 사정이 열악하고 질병 확산과 인구 손실이 걱정되어 계속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조선 후기에 들어서 황해도와 평안도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함경도는 이 목화가 솜꽃을 피기 전에 서리가 내려서 끝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목화와 무명배를 가득 실은 배가 남해 바다에서 부산포를 돌아 동해 바다를 거슬러 함경도에 도착하면 함경도 사람들은 북어꾸러미와 우리 목화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돌아오는 길에는 배에 북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연 환경과 말씨가 다른 서로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말엽부터 면 산업이 발달했고 많은 양의 면이 필요했습니다. 목화의 수요가 오르자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목화 품종인 육지면을 수입하였습니다. 육지면은 이전의 재래면보다 수확량이 20%에서 30% 더 많고 섬유 가닥이 길어서 현대 면제품 생산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섬나라 특성상 이 육지면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1904년 목포 주재 일본 영사 와카마스는 전남지방에서 목화 재배가 활발한 것을 보고 육지면을 재배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전남에서 목화 재배를 강요하고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광주에서 육지면은 쌀과 보리 다음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농작물이었고 식량 자원을 마음대로 재배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장 의존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육지면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광주는 농장과 공장이 세워지고 광주는 섬유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화를 가공할 수 있는 조면 공장이 세워지고 실을 제조하는 제사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또 섬유산업이 성장하면서 방적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공장은 1930년대 북구 인동에 세워진 종현방적 전남도시 제사공장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 공장이 전남방직으로 바뀌고 전남방직은 1961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목화는 광주가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화가 광주에 좋은 점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장은 식민지 시기 일제가 수탈한 흔적이자 산업화 시대 여자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노동자들은 보통 12시간씩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 기간이
1년을 못 넘기는 노동자들이 47%에 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인 관리자들은 식사 금지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1929년에는 제사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1931년에도 노동자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가 이렇게 큰 도시로 발전한 것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광주는 목화와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6월 북구임동에 있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의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가,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광주 사람들이 목화를 보면서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